시작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경우도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헉헉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피곤해지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독성 물질들이 몸 전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질이 나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바로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2017년 봄에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5세 남성분이셨는데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소변에 거품이 조금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이미 신장 기능이 50%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응급실로 실려왔고 몸 전체가 부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몰랐습니다. 거품 정도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신장 건강의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어 있다면 이미 부종이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에 거울을 보았을 때 눈꺼풀이 평소보다 퉁퉁 부어 보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평소보다 소변량이 줄어들었거나 소변의 색이 짙어졌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기능을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회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특히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수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박은 단순한 여름철 간식이 아닙니다. 사실 수박에는 신장 회복에 기적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롤린 성분은 신장의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접했을 때는 믿기 어려웠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수박은 우리가 여름철에 자주 먹는 과일로 수분이 많고 달콤해서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그러나 신장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예상외로 강력합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롤린 성분이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박 껍질에 들어있는 시트롤린은 과육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사실 아마 많이 아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수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껍질까지 먹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조금의 노력으로 신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 껍질을 갈아서 음료로 만들어 먹으면 시트롤린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수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공복에 수박 주스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과 섞여서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약 300g에서 50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박만으로 신장을 회복하는 것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과, 크랜베리, 체리 등은 신장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에 포함된 펙틴 성분은 신장에서 중금속과 약물 찌꺼기 등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리와 크랜베리는 염증을 줄이고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죠. 사과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이 점점 더 깨끗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2018년 가을에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하며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수박과 함께 사과를 하루 1개씩 섭취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단 3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20%나 개선되었습니다. 크랜베리 역시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 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변길 감염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어 하루 한 잔의 크랜베리 주스만 마셔도 신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도 신장 건강에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체리는 특히 밤에 섭취하면 멜라토닌 성분 덕분에 숙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리 하나로 2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일을 어떻게 섭취할지에 대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에 수박 주스를 마시고 오전 간식으로 사과를, 점심 후에는 크랜베리 주스, 저녁에는 체리를 몇 개씩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신장에 좋은 성분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가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 신장 회복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과일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이 200찍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분들은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일에는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신장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신장 회복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습관입니다. 수박과 같은 과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신장 기능을 개선하려면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고 그때는 이미 신장이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일을 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려면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 하듯이 신장도 지속적으로 수분이 공급되어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약 37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신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30분 간격으로 반 컵씩 계속 물을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루 총 물 섭취량은 체중 1kg당 약 32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1.8L 정도가 적당하죠. 중요한 점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않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염분 섭취 줄이기입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작정 싱겁게만 먹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갑자기 염분을 급격히 줄이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평소 염분 섭취량의 80%로 줄이고 두 번째 주에는 60%, 세 번째 주에는 40%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단백질 섭취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은 하루 48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계란으로 치면 2개 정도, 두부로는 반모 정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한 번에 몰아서 먹지 않고
여러 끼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운동과 수면 역시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은 살 빼기 위한 방법, 잠은 피곤할 때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운동은 신장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미칩니다. 예를 들어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신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마다 하얀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한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때는 그저 물을 덜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변의 거품은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76세의 나이로 신장내과 전문의로 40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료실에서 마주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 소변의 거품을 무시하고 지나친 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한 62세 남성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물을 덜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남성의 단백질 수치는 정상의 10배를 넘었고 이미 신장 기능은 30%가량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해서 단순히 물을 덜 마셔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소변에 지속적으로 거품이 생기는 사람들 중 80% 이상이 이미 신장 손상이 시작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증상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체의 중요한 경고 신호인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신장 회복에 도움을 주는 놀라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름철에 흔히 먹는 수박이 신장 회복에 기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수박 껍질에 들어있는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이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제가 임상에서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입니다. 그 62세 환자분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단백질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신장 기능도 20%나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신장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소변의 거품을 분석하고 수박을 활용해 신장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평생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 드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보시는 그 거품, 정말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그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거품이 좀 생기긴 하는데 큰 문제는 아닐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물만 조금 더 마시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지나치죠. 하지만 바로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변의 거품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정상적인 소변에도 거품이 조금은 생길 수 있습니다.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급하게 볼 때 생기는 큰 거품들은 금방 사라지죠. 문제는 작고 끈적한 거품들이 변기물을 내려도 계속 떠다니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품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이미 여러분의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2019년 겨울,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58세 여성분이었는데 딸이 병원에 오라고 해서 마지못해 찾아오신 분이었죠. 이분은 1년이 넘도록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루에 5기 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정상인은 0.159도 안 되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분의 신장 크기가 이미 30%나 줄어들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장이 줄어든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거품만으로 이렇게 심각한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자가진단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침에 첫 소변을 본 후 1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거품이 여전히 변기 표면에 남아 있다면 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거품의 크기를 관찰해 보세요. 비누 거품처럼 작은 거품들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다면 이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소변 거품은 사실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치 집에 불이 났을 때 연기 감지기가 울리는 것처럼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인 셈이죠. 이 신호를 무시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과정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소변에 거품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발목이 붓기 시작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경우도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헉헉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피곤해지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독성 물질들이 몸 전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질이 나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바로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2017년 봄에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5세 남성분이셨는데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소변에 거품이 조금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이미 신장 기능이 50%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응급실로 실려왔고 몸 전체가 부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몰랐습니다. 거품 정도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신장 건강의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다면 이미 부종이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에 거울을 보았을 때 눈꺼풀이 평소보다 퉁퉁 부어 보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평소보다 소변량이 줄어들었거나 소변의 색이 짙어졌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기능을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회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특히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수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박은 단순한 여름철 간식이 아닙니다. 사실 수박에는 신장 회복에 기적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롤린 성분은 신장의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접했을 때는 믿기 어려웠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습니다.